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오늘 테마성 하면 원격 수업, 원격 관련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부가 원격 수업을 적극적으로 전환을 권고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다시 코로나19 테마가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결국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정부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 회의를 열고 권고 사항을 밝혔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그중에서도 포인트는 바로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즉, 비대면 활동을 권고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학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또 회사에서는 비대면 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라고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 흐름 한번 보시면요. 조금은 아쉬웠어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주들도 매기가 쏠렸는데 자, 일단 질문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팬데믹 때만큼의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일단 추세를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으니 당분간은 이 원격 비대면 관련주 좀 힘을 이어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 과연 또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또 시장을 이끌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물을 좀 끼얹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사회 현상과 주가가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회적 현상과 주가가 같이 간다는 동행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영향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의 끝이 나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두더지 잡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대장이 나옵니다. 항상 주도하는 대장주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원격 수업이란지 이런 그 테마의 대장이 메가MD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종목이 아시겠지만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4거래일 전에. 그러면은 오늘 정도가 되게 되면은 2차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도리어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회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라 해야 될까, 메가MD라든지 YB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지만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도리어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방금 그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IB김영이라는 종목이 이제 14% 정도 강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4거래일 전에는 메가MD가 대상이었지만은 여기에서 또 두더지잡기식으로 시세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시세가 이 IB 김영 쪽으로 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이후에는 또 어떤 종목이 또 대장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더지잡기식으로 어느 놈이 대장이 될지 모르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테마 장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는 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성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따라갔다가 잘못하면 물릴 거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가MD가 딱 그런 케이스니까요. 메가MD가 그랬다. 네. 아이스크림 에듀도 오늘 뭐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약간 윗꼬리가 뭐 전반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럼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은 생각 어떠세요? 비슷할까요?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생각은 동일합니다. 지금 네. 오늘 이제 실전 매매에 있어서 보면은 그 캔들을 보면 다 윗골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오전에 강했다가 확 밀렸는데 연봉이 됐죠. 최근 우리나라 그 증시를 보면은 이게 아주 빠른 순환매입니다. 아침에 강했다 오후장에 확 밀리는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면서 아주 초단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원격에 대한 어떤 수업을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법령으로 강제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부분이 없어요. 권고입니다. 네. 이건 권고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 인구수가 코로나 인구가 줄어들면은 또 철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 흐름을 볼 때 특히
실적이 좋은 것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아주 가벼운 좋은 것들 있잖아요. 2,000원, 1,500원짜리 이런 것들이 오전에 반등했다가 밀렸다는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오늘 그 반영된 부분은 이렇게 빠른 순환매 단기성 흐름이 좀 현재 반영이 됐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시장의 어떤 단기 이슈에서 주가가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키워드 자체를 권고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권고는 좀 아쉽지만 뭔가 의무적이게 강요하는 뭔가 언급이 나오면 충분히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 자, 그럼 두 분의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원격 의료주 안에서 탑픽을 꼽아달라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별로 지금 두 분 다 부정적이라서 그럼 혹시 코로나19 테마 안에서 꼽을 수 있는 네네. 탑픽이 있느냐라고 질문 드렸을 때는 우리 전문가님 가능하세요, 답변? 뭐 일단 뭐 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카더라해서 그 동반 상승인데 네. 지금 이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변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격 의료라든가 AI라든가 또는 이제 뭐 원격 자택 시스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골랐던 건 그래도 이런 그 이런 그 교육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 종목에서 실적이 좀 있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것들이 바로 그 정상에 있는 종목이죠. JLS라고 이 종목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안 움직였어요, 오늘요. 그래서 그 동기업이 과연 이제 그 실적이 있느냐,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과거 5년간의 그 탄탄하게 영업이익률이 14%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영업이익률, 물론 이제 요번에 2022년도만 빼고는 계속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그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영업 해외 쪽에서의 어떤 전문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오늘 안 움직이 낫다. 움직인 것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종목을 보다 실적이 좀 그래도 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흐름 좀 볼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 다른 종목들은 물론 이제 이 종목도 그저께 며칠 전에 한번 윗꼬리가 크게 났어요. 영망치형이라고 하잖아요. 나왔던 부분인데 주가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그 현재 정별이 됐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지금은 카더라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실적이 가미된 게 향후에 어떤 차별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라리 정상 JLS 가장 그 키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꾸준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이러한 그 원격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려면은 실적 있는 종목군에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솔직합니다. 네. 시장에 소외를 받지 않으면서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갈 수 있는 종목 꼽아주셨는데 그럼 팀장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테마 쪽에서 여기서 반대 의견 좀 낼게요. 네. 좀 반대 죄송합니다. 의견.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테마주에서 실적을 좀 찾는다는 게 저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테마는 유행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물론 그 이전에 메가MD라든지 뭐 메가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물론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적에 의해서 갔다라면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다가 꺾인다. 이게 결국 두더지 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행이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게 순환매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빨리 옮겨가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IB 김영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IB 김영을 말할 것이냐라고 하시면 또 아닙니다. 그래요? 네, IB 김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원고를 드리고 네.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생방송의 묘미죠. 좀 그럼 고민을 우리 하다가.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한번 바꿔볼까요? 네. 뭐가 좋을까요? 저는 앞타바이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바이오를?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감기약 처방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치료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무용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꽤 좋아하진 않는데 그 예전에 신종플루 기억나시죠? 네. 그게 결국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종식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쨌든 증상이 잘 듣는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쪽 뒤에 차트 띄울 수 있으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차트 볼까요? 네,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 네, 앞타바이오 네네. 치료제, 앞타바이오. 근데 이게 이 회사도 지금 치료제 관련돼서 엮여 있는 거지 네.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네. 치료제랑 엮여 있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예요? 지금 개발 그러니까- 중인가요, 임상? 그렇죠. 예전에 개발을 했었다, 개발 중이다. 성과는 없지만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서대 말씀드렸듯이 유행인 거죠. 만약에 실적을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앞타바이오가 11% 상승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대감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잠시만 갈게요. 네, 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대량거래 터지신 거 보이죠? 그 끝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11% 상승 나오면서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네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산다라는 거예요. 아, 차트를 지금 좁혔는데 또 넓혀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주가 빠졌거든요. 주가 빠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계속 밀리잖아요. 네. 쭉 계속 하락하잖아요. 거래량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평선 모이고 대량거래 터지고 이제 11%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어차피 제가 서대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한번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는 게 장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를 실적으로 접근하는 건 그래서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앞타바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접근 못하지만 아까 앞서서 매니저님이 갖고 오신 교육주는 또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골고루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 네. 치료제로 하나 나왔고 그다음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주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맛대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다 보셨죠? 화장품. 정말 오랜만에 이 무거운 LG 생활건강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정말 오랜만에 눈에 띄었는데 주가 흐름 먼저 한번 볼까요? LG 생활건강, 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태근 팀장님 또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뭐 클리오까지. 특히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무려 6%까지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을까 찾아봤더니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나온 리포트는 아닙니다. 근데 LG생활건강 2분기 프리뷰를 보면 호재에 민감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 작은 타이틀 한번 보시면요. 중국과 면세 채널 부진으로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를 할 것이다. 즉 2분기 실적은 조금 하회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여러 가지 우려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닥은 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3분기에는 또 산업 환경이 개선이 될 걸로 전망되면서 목표가를요. 무려 105만 원까지 유지하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기관이 오늘 5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에 나서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어제도 수급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듯이 기관들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이 수급의 연속성을 봤을 때 주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근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저 글자가 보이시나 봐요. 네. 저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안경을 좀 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님한테 죄송한데 요새 노안이어가지고 이렇게 짠게 잘안 노안이라고요? 예. 보여요.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이라고 예. 생각을 위에는 할게요. 보이네요. 호주에 민감할 예. 때. 우리 지금 감독님께서 맞네요. 글자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 주셨네요. 저 호재에 민감할 거 저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타이틀이요.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결국 턴어라운드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황이란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우려감,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인가? 최근에 그죠. 그 최근에 그 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경착륙, 연착륙 얘기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국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이 이 코로나에서 락다운을 완전히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화장품은 소비 섹터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라든지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아껴 쓰거나 예전보다는 이 사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이 과연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또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 섹터 좋아질까요? 좋아질까는 얘기했지만 결국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왜냐? 결국 매출과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중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동전이 양면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중국 쪽의 매출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쪽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튀었다가 또 중국 쪽에 악재가 나오게 되면 또 가라앉아 버렸다가 그런 현상이 좀 많은데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런 매출처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화장품 종목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좋게 보고 있는 화장품 섹터는 있어요. 색소 화장품. 이건 아마 지영 아나운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 립이라든지 네. 그리고 아이. 제가 화장을 평소에 잘 안 해가지고. 네. 잘못 물어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네. 괜히 물어봤어. 하여튼 어쨌든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여기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립 제품들의 어떤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CNC 인터내셔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특화가 되어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뭐 접근한다는 모르겠지만 업황 전체적으로 접근한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업황 전체에 대한 건 물음표가 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화장품에서는 꼭 직접적인 수출 말고 OEM 기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섹터에서 결국에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조금은 희망을 품고 싶거든요. 네, 저는 약간은 이제 그래요? 그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긍정적이신 드리는데 거죠. 네. 예전에는 저도 이제 화장품 업종 안 봤어요. 중국 쪽하고 신정부 이거 뭐 하는데 네네. 사드 이후에도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이렇게 좀 봤는데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품절주였어요. 기족주. 뭐 100만 원대 이상 넘고 비싸죠. 그때는 뭐 하염없이 갔던 종목인데 네. 요새 뭐냐면 하염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그 화장품 업종을 이제 LG 생활건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 때문에 많이 올랐고 중국 때문에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되게 이제 빠지고 나서 팔 사람이 없게 되면 저점을 만들거든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래서 최근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또 이제 제가 중국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요번에 중국에서 6월 달에 소매 물가 지수가 한 6% 정도 나왔는데 원래 0%를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6%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중국도 이제 내수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이제 최근 우리가 중국 때문에 그 올랐고 중국 때문에 빠졌는데 최근에 그 중국 비중이 높은 그 기업들에 이렇게 볼 때 조금씩 거기랑 컨택이 되고 있더라고요. 막는다 그래도 다 그 장산소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주가라는 것은 선행된다는 측면을 볼 때 아까 뭐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주가는 미리 언젠가는 색조 화장품 많이 쓸 거다를 알고 주가가 IQ가 높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똑똑하네요. 바닥은 찍었다. 예,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어떤 그 차별화 부분은 나올 수는 있지만 저점에 온 것도 많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솔깃합니다. 네. 지금 답변 들은 김에 바로 화장품주 안에서 탑픽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형주 하면 대표적으로 뭐 LG 생활건강 있고 아모레 퍼시픽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든 뭐 앞서 말씀하신 CNC 정도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 네. 어느 쪽으로 하나 골라보면 좋을까요? 뭐 그래도 우리가 그 탑픽주 대장주를 갖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역시 삼성전자 대장이다. 무시하면 안 되듯이 그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럼요. LG 생활건강입니다. 물론 이제 생필품 쪽에서는 필수 소비재 부분에서는 좀 못하더라도 LG 생활건강은 일단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또 중국 사람 우리 그 처음에 그 한국 화장품은 그 사족을 못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그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정책 딱 막은 걸 좀 열어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케팅 활동도 계속 LG 생활건강 뭐 망다고서 안 하는 건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회복이 있고 물론 이제 면세점도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요코들이 좀 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국경을 넘어서 좀 오실 수 있게 됐다면 주가는 선행한다면은 뭐 일단 대형주의 탑픽은 그래도 LG 생활건강 잊지 말자. 네. 이제 저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리포트가 아까 그 나왔던 부분도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동안에는 뭐 제대로 주가가 가질 못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6개월 먼저 선행하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의 탑픽은 일단 LG 생활건강인데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단기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리포트랑 너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성에 안 찹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똑같이.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중소형주 하나 더 꼽아주시죠. 예. 네. 중소형주는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그 대형주의 그 업황이 좀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보는데 네. 뭐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죠 뭐.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그동안에 네.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코스맥스를 보는 그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리포트나 이런 부분보다는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 단기 입형에 그 정배울 되는데 최근 이제 중국 쪽에서 있던 그 브랜드사가 조금씩 컨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우리 좀 달라. 이런 쪽에 이제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짧게 말하면 그 중국 쪽의 그 매출인데 차트로는 좀 볼게요. 네. 엄청 빠졌어요. 주가는 많이 빠지면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진바닥권에 온다고 보거든요. 거래량 늘고 나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중단기 입형도 정배열이 돼요. 그래서 시세는 정배열에서 나온다 보기 때문에 약간 그 LG생활건강보다는 좀 가볍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그 LG생활건강도 연기금이 좀 매수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그 이렇게 그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메이저 화장품 수급들이 쪽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들도 외국인들도 이거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단기든 중장기든 이제 저점을 인식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코스맥스 괜찮다 보고요. 화장품 업종들도 이제는 조금씩 코로나 이런 그 어떤 그 엔데믹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에서 먼저 좀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옆에서 아주 할 말이 많으신 표정으로 인상을 받고 아니, 동일한 계신데 거예요. 동일하다고요?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다. 네. 그렇지만 우리 종목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NC 네.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 굳이 좀 길을 찾자라면은 네.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죠.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코스맥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코스맥스를 보고 일단은 그 중국 기반의 또 공장이나 이런 ODM 이런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그 어쨌든 실적이 좀 확인이 되는 한국콜마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살짝 그냥 숟가락 얹고 싶고요. 네. 얹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화마에도 나가지만은 네, 아주 CNC 간단합니다. 인터내셔널.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원격 진료 말씀하셨듯이 실적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적은 결국 이 화장품에서 좀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확실하게 돌아섰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거 CNC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화장품 주는 턴어라운드가 그래도 됐다고 보니까 그 안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CNC 인터내셔널을 보자라고 중소형주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자, 오늘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했죠.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기사를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위메이드네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선전했지만 인건비가 증가하는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온 건데 이 소식에 오늘 주가가 무려 7%가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랑 기관 모두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자, 실적 여파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선방을 하고 실적이 못 나오면 하염없이 빠지기 때문에 이 장 전략 잘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위메이드 여파 게임주까지 간다고 보세요, 팀장님? 일단 지금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요? 네, 이미. 네. 그 결국 이제 게임주는 본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던 건 실적이 물론 잘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은 좋았던 이유는 P2E라는 어떤 블록체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게임주는 조금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예전에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시기가 있었고 그게 2014년이거든요. 2012년에서 2014년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P2E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빨리 좀 이제 모바일에서 P2E가 좀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은 아마 위메이드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본업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P2E 쪽으로 간 건데 그 P2E도 원활하게 이제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제가 볼 때 금융이 타겟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 예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그 위메이드에 대해서 그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모 변호사가 금융에 조금 신고 접수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뭐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판단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켜보겠다.
금융 지켜보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사 소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P2E를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볼 것인가 아이템을 볼 것인가 이익에 대한 어떤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본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본업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P2E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게임주에 대한 접근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중개 판호 획득으로 인해서 넵튠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인다면 그 종목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게임업종 전체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N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만족 못하는 거지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소프트 주가가 이제 36만 원대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게임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지 시장이 좋아질 때 코스피 쪽에 IT가 그러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시장 가격이 동반적으로 기술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게임 업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N소프트를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뭐 게임 업종이 지금 좋지 않은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황대원 매니저님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고개를 아주 끄덕거렸거든요. 뭐 별로 이견은 없으신 겁니까? 저도 뭐 NC소프트 좋다 그랬다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종목에 대해서 끄덕임이었구나. 네네. 그리고 게임 업종도 저도 그래요. 네. 이제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NFT라는 거 프레이트온 이거 혁명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접목을 시킨다는 건 맞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성장통이라면 이런 돈도 투입돼야 되고 또 이제 그 포탈도 만들어야 되고 게임사들도 다 모아야 돼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그 실적이 그 안 좋고 또 게임 업종들은 되게 이제 3년 4년 동안 그 신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게임 업종들이 신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그 NFT와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완숙 단계에 가면 주가가 이제 반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중소형주들은 위메이드는 선점을 했기 때문에 반등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이 실적이 그 어느 정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그 NC소프트 저도 보수적인 회사인데 한 번 하면 하거든요. 쫙 해서 지금 그 NFT 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접목이 되고 또 뭐 카카오 게임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향후에 성장력이 그 부각된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대형주 쪽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주에 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대형주를 보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이 시장 컨센을 합회하는 실적을 두 개 없다 발표를 했습니다. 알파벳이냐 뭐 구글이나 모두 실적이 악화된 이유를 사실상 달러 강세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새벽에 미국 선물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약간 안도하는 심리를 보였습니다. 자, MS나 구글 실적은 그럼 앞서 봤었던 위메이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여파가 좀 약하다고 보시겠네요, 팀장님?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네. 실적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좋은 얘기 좀 드릴게요.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드디어 드려가지고 나왔네요. 좋은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 실적의 영향은 없다가 아니라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만약에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적으로 좀 전환을 시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영향을 좀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미국 기업들하고 한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미국 시장 분위기와 한국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주들이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은 그걸 생각해요. 주주 환원책.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인색하잖아요, 솔직히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기업 실적 발표를 해서 증시에 대한 영향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초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상당히 현재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겨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미국이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시 국내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랑 현대 위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체크해 볼까요? 사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사를 봐도 2분기 실적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고요.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또 보시면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사실 SK 하이닉스랑은 반대로 재고를 소진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두 개 비교해 보면 결국 재고량이 관전 포인트다라는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 두 기업을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매니저님? 뭐 재고량을 좀 강조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재고 많으면 장사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고량이 없으면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 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을 나오면 제가 열번을 좀 토합니다. 구조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구조적 질문을 성장 드렸습니다. 쪽에, 자율자동차까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그 반도체는 제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뭐 이제 환율 효과도 있다고 아까 그 재고 환율 효과도 있는데 재고가 좀 많다 뭐 이런 부분이고 하이엔드 제품이 잘 여러 가지 이제 그 있는데 그 요번에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이 일시적이 아니냐 쪽으로 이제 중론이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부분에 꾸준한 이런 경기 성장과 맞물려서 이런 전체적인 매출이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3분기 때 가서는 약간 이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느냐를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저 경쟁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TSMC에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그 ASML에서 가져와야 된다. 노광 공정. 근데 그게 지금 안 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하는 게 이제 바로 낸드 프레시 부분인데 벌써 제가 보니까 그 낸드 프레시 부분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쟁력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낸드 프레시의 그 232단인가 이게 세계 최초가 삼성전자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했던 게 바로 미국 쪽에서 먼저 그 선점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그 낸드 프레시는 그 단위 높아지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다. 경쟁력 부분이 부담이 된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좋지만은 저점은 왔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그 추세적으로 가긴 그렇다 보고 저는 뭐 현대 위아를 얘기하면 뭐 현대차, 현대기차, 기아차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이번에 15조 정도 나온다는데 당연히 이제 수직 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대 위아의 실적 부분은 좋고 네. 또 최근 이제 그 미국의 조지아주라든가 이쪽에 이제 그 설비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쪽의 매출이 굉장히 현대이아가 좋아졌어요. 그 현대는 기계 부품 쪽에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부분인데 아마 이런 공장을 지면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좋기 때문에 뭐 현대이아 오늘 뭐 8.8% 떴잖아요. 많이 이미 있다고 올랐죠. 봐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실적 이슈로 인한 마지막 기사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급락은 없었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자, 사실상 이번 실적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70%가 넘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올해 총 매출 목표를 22조 원까지 상장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우려했었던 보호예수 물량 출에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사처럼 이 실적 덕분에 주가가 안 밀린 건지 아니면 모두가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서 정말 일어나지 않은 건지 팀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기업들 실적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진짜요? 합니다. 예. 네. 그 앞 질문에서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현대위아는 주가가 반응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군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실적보다는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시겠지만 종목, 업종,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과 종목을 이게 시장이나 좀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외국인의 매수를 인해서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보다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시장 매매, 그러니까 차익거래성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현재 주가 상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단기 흐름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현재 40만 원 전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복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은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오늘 정태근 팀장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